거울 앞에서 주름 하나하나 세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 나이가 들었구나. 하며 한숨 쉬신 적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당장 일어서서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어떠세요? 예전처럼 단단한가요? 아니면 푸석푸석하고 힘이 없나요? 피부주름은 화장품으로라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육이 사라지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작년까지 식단을 연구해온 강혜진 영양사입니다. 지난 25년간 제가 병원에서 만난 환자 어르신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2세 김영자 어르신입니다.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게 되면서 귀찮다, 혼자 뭘 해 먹어 하시며 흰밥에 김치만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 앞 계단에서 그만 넘어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다리뼈 골절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허벅지 둘레가 1년 사이에 4cm나 줄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정말 다행히 김영자 어르신은 다시 혼자서도 씩씩하게 걸어 다니십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습관 하나를 바꾸었습니다. 바로 제가 알려드린 좋은 단백질 식단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수백 번도 더 지나쳤을 그 음식들. 에이, 이런 게 뭐가 좋다고 하며 무시했던 바로 그것들이 사실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보약이었습니다. 두부보다 3배 저렴하고 쇠고기보다 4배 단백질 함량이 높은 기적의 음식 3가지.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20분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주변 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20분이 지금 시작됩니다. 근감소의 무서운 악순환. 여러분, 지금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세요.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허벅지 근육은 단순히 걷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버텨주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계단이 힘들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2~3번 힘을 줘야 하죠. 저녁이 되면 괜히 기운이 쭉 빠지기도 합니다. 나이 드니까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다리에 힘이 없어져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고관절이나 다리, 뼈에 금이 갑니다. 젊을 때는 뼈가 금방 붙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근육은 더 빠르게 빠집니다. 그러면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고 더 심해지면 침대에만 누워 지내야 합니다. 침대에 오래 누우면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감소의 악순환입니다. 근육은 힘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음식 속 당분을 저장해두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당뇨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근육이 줄면 지방간이 생기기 쉽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에도 부담이 커져서 심장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즉, 근육 하나가 온몸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성 어르신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경 이후에는 뼈와 근육이 동시에 약해져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 어르신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기 많이 먹는다 하시지만 기름진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는 나오는데 정작 다리 힘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다 근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약해져서 먹은 단백질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보다 질, 즉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선택해서 드셔야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시장도 가고 손주도 안아줄 수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 2발로 설 수 있습니다. 피부주름은 화장품으로 가릴 수 있어도 빠진 근육은 가릴 수 없습니다. 근육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건새우.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인데 대부분 그냥 지나치시거나 국물 맛만 내는데 쓰고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음식들이야말로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두부보다 싸고 값비싼 쇠고기보다도 단백질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새우입니다. 작고 자잘해서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새우가 사실은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무심히 지나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숫자로 확인해 보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약 70g이 들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싸게 사 먹는 쇠고기 100g에도 단백질은 20g 정도입니다. 건새우는 같은 무게로 비교했을 때 쇠고기의 4배 가까운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건새우는 단백질만 많은 게 아닙니다.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아연도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뼈는 약해지고 감기도 쉽게 걸리는데 건새우 한 줌이면 근육, 뼈, 면역 세 가지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새우가 작지만 강한 보약인 이유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까? 하실 텐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된장국에 한 줌 넣으시면 국물 맛이 한층 깊어지고 별도로 반찬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멸치볶음 대신 건새우 볶음을 해 보십시오. 고소한 맛은 물론이고 씹는 재미까지 있어 밥반찬으로 딱 좋습니다. 셋째, 밥할 때 잡곡과 함께 건새우를 조금 넣으시면 부드럽게 씹히면서 영양은 배가 됩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침 식사 때 건새우를 챙기시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은 단백질이 가장 잘 흡수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국이나 반찬에 건새우를 넣어 드시면 작은 한 줌이 하루 종일 기운을 지켜주는 보약이 되는 겁니다. 옛날 저희 어머니께서 흔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약이 뭐 별거냐. 내가 매일 먹는 게 보약이지. 맞습니다. 건새우야말로 그 말씀에 꼭 맞는 음식입니다. 비싸지 않고 구하기 쉽고 요리도 간단합니다. 게다가 단백질 함량은 값비싼 쇠고기보다도 4배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새우를 그냥 국물 맛만 내고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밥상 위에 주인공으로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소화 잘 되는 고단백 슈퍼푸드 황태.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단백질 보물은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하면 흔히 해장국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해장하는데 좋다 하고 기억하시는 정도지요. 하지만 황태는 단순히 해장 음식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에게 꼭 맞는 저지방, 고단백 슈퍼푸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80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계란 10개 분량, 두부 5모 분량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지키고 배는 부담되지 않는 단백질이 바로 황태입니다. 여러분, 쇠고기를 드셨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셨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기름진 음식이나 질긴 고기를 먹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태는 다릅니다. 황태는 얼리고 녹이고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말려 만든 음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백질이 더욱 응축되고 질긴 근육 섬유가 부드럽게 변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침에 먹을 때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밤에는 근육 합성이 떨어지지만 아침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 단백질이 바로 근육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에 황태국 한 그릇을 드신다면 그건 단순히 해장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하는 근육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황태를 물에 살짝 불린 뒤 무와 함께 국을 끓여 보십시오.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황태 단백질 흡수를 더욱 도와줍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황태국에 꼭 물을 넣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부담이 없습니다.
황태 한 마리는 보통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인데 이걸 국으로 끓이면 온 가족이 두세 끼는 거뜬히 먹습니다. 즉 소고기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 단백질은 더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황태 자체는 건강식품이지만 국을 끓일 때 소금을 많이 넣으시면 혈압 관리에 부담이 됩니다. 간은 심심하게 하고 파, 마늘 같은 향신 채소를 곁들여 자연스러운 맛을 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황태는 단백질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방은 거의 없으며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어르신 맞춤형 단백질입니다.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을 드신다면 그건 단순한 국이 아니라 하루를 든든히 지켜주는 근육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육과 혈관의 든든한 지킴이 검은 콩.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백질 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검은 콩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콩을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렀는지 비로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러 콩 중에서도 유독 검은 콩을 권해드리는 걸까요? 첫째, 단백질 함량이 풍부합니다. 검은 콩 100g에는 약 3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 2모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콩은 어르신들에게 딱 맞는 단백질 공급원인 셈이지요. 둘째, 검은 콩이 까만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쉽게 말하면 몸속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여러분,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은 콩에도 이 성분이 블루베리 못지않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값비싼 블루베리를 사 먹지 않아도 검은 콩으로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흰 콩이나 다른 콩에는 거의 없는 검은 콩만의 특별한 힘입니다. 셋째, 여성 어르신들께 중요한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해서 폐경 이후 약해지기 쉬운 뼈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걱정이 많으시죠? 이소플라본이 바로 그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 성분입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섬유질도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약해져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불편함도 많이 줄어듭니다. 즉, 검은 콩은 근육, 혈관, 눈, 뼈, 그리고 장 건강까지 한꺼번에 지켜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음식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검은 콩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요리에 살짝만 더해주면 됩니다. 첫째, 밥에 넣기입니다. 밥을 지을 때 검은 콩을 한 줌 넣어보세요. 쌀밥만 드실 때보다 훨씬 고소하고 단백질 보충까지 됩니다. 콩밥을 지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검은 콩을 미리 2~3시간 물에 불려두시면 더 부드럽게 익습니다. 둘째, 볶아서 간식으로 드세요. 기름 없이 살짝 볶아두면 바삭하고 고소해서 과자 대신 집어먹기 딱 좋습니다. TV 보실 때나 손주들과 함께 건강 간식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볶을 때는 중간 불에서 10에서 15분 정도 콩이 톡톡 튀는 소리가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센 불에서 볶으면 겉만 타고 속은 딱딱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볶은 검은 콩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면 2주 정도는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콩가루로 먹기입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검은 콩을 곱게 갈아 콩가루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두유, 우유에 타서 드시면 간편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한 숟갈이면 든든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콩가루를 만드실 때는 볶은 검은 콩을 믹서기나 분쇄기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시판 콩가루를 사셔도 되지만 직접 만드시면 더 신선하고 고소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좋은 음식도 과하면 탈이 납니다.
검은 콩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콩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때문인데 우리 장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종이컵 한 컵 정도씩 매일 습관처럼 나누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더 적게 시작하셔서 점점 양을 늘려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지요. 또 하나, 조리할 때 간을 너무 짜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간은 심심하게 부드럽게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에도 좋고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검은 콩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단백질 보물을 알게 되셨습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지켜주고 안토시아닌 성분 덕분에 혈관과 눈을 보호하며 이소플라본 덕분에 여성 어르신들의 뼈 건강까지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접근성입니다. 마트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500g에 3-4천 원이면 한 달은 넉넉히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은 보관도 쉽습니다. 건조한 곳에 밀폐 보관하시면 1년 이상도 문제없이 드실 수 있어서 한번 사두시면 오랫동안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어드릴 겁니다. 작은 콩알 같지만 사실은 온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킴이입니다. 매일 습관처럼 검은 콩을 드신다면 여러분의 근육과 혈관, 그리고 뼈는 훨씬 더 오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3가지 단백질 보물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3가지만 기억하셔서 꾸준히 드신다면 비싼 보약, 부럽지 않은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3가지 단백질 보물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근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책을 샀다고 해도 읽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책은 읽어야 지식이 되고 내 삶에 힘이 되듯이 단백질도 운동을 해야만 비로소 내 근육이 됩니다. 운동은 근육을 지켜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 움직이면 근육은 자극을 받고 다시 자라납니다. 또 운동은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이 창고가 커져서 당뇨 관리가 쉬워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작은 턱이나 돌부리에 걸려도 쉽게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고관절이나 다리에 금이 가고 거동이 불편해져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이런 악순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만 반복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하루에 10번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까치발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팔 근육은 집에 있는 물통이나 생수병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내리면서 단련할 수 있습니다. 어깨와 등까지 골고루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걷기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오래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을 한 바퀴만 돌아도 되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운동은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밥을 매일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운동도 매일 습관처럼 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 음식을 꼭 드셔야 합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같은 음식이 운동 후에 근육으로 변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단백질은 재료이고 운동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단백질은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기, 발 뒤꿈치 들기, 가벼운 걷기. 이 간단한 동작들이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넘어짐과 골절, 혈압과 혈당 문제까지 막아주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한 숟갈의 단백질, 매일 몇 번의 움직임. 그것이 쌓여 여러분의 다리 힘을 되살리고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힘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빠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어르신들을 위한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새우는 쇠고기보다 4배 많은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 한 줌만 넣어도 든든한 근육 보약이 됩니다. 황태는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아침 황태국 한 그릇이면 하루 종일 기운이 납니다. 검은 콩은 근육, 혈관, 뼈까지 지켜주는 종합 영양식품입니다. 밥에 넣거나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싸면서도 고단백이라는 점입니다.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가까이에 있었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이 들어간 음식을 드실 때 좋은 단백질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단백질 흡수와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근육량 감소를 막지 못합니다. 이와 함께 꼭 가벼운 운동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30일 음식 챌린지를 권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중에서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댓글에 30일 음식 챌린지 도전합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왜 30일이냐고요? 30일이면 습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나더라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분명히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처럼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수록 서로 힘이 되고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특히 근육이 빠져 걱정하시는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